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천절 휴일에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3시간째 10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9번째 녹화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돼서, 야, 이제, 이걸로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28회인데요. 한 30분 반틈가량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이제 잘 됐다. 9번째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OBS 녹화 프로그램을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녹화 시작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시간째 10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녹화로 끝낼 생각입니다. 28페이지이지만 짧게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다소 어색하고 약간 이상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진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정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인이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더 정확히는 검사의 수사 시작이자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녹취록 원본 파일을 그대로 SNS에 공유하면서 30분 전체 녹취록 파일을 듣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각자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법 해석 기준, 판단 기준도 다르고 심지어는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저마다 다른 평가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저마다 다른 시각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도 주관적인 거 아니냐, 민주진보 진영의 우리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당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분석한 것이 정말 객관적인 것인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진짜 냉정하고 아주 보수적인 평가를 한 것인지 생각에 고민 끝에 AI에게 녹취록 전체를 주고 평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톤이라든지 목소리 톤, 대화와 서로 주고받는 어떤 흐름, 맥락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일 원본까지 AI에게 업로드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통해서 과연 위증교사가 성립될 수 있는지 반복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AI에게, 챗GPT에게 했고요. 심지어는 불리한 질문, 검사가 주장하는 것, 검사가 왜 이게 위증교사가 된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검사 입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에 AI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에 앞서서 위증죄와 위증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 거짓말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했을 때에 위증죄가 성립을 합니다. 대개 이제 일반적인 위증죄 사건에서 거의 90% 이상 쟁점이 되는 것은 허위의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선서하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하는 이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경험하지 않은 진술을 기억에 반해서 하는 것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형법에서는 객관설이냐 뭐 주관설이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어떤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경험하지 않는 스스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에 반해서 허위의 거짓말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위증죄가 성립할 때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위증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위증교사의 법적 요건인데요. 기본적으로 목적성,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위증을 부탁하는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는 교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강요할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허위의 진술을 가지고 있을 상태에서 진술자가 자율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단순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목적과 고의성을 가지고 요구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아까 위증죄도 마찬가지지만 위증교사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이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진술자를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도록 한 그 행위, 이게 바로 위증교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대상이 되는,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 대상이 되는 허위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진술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증의 결과로서 실제 법적 결과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수적인 진술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진술에 대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나 위증교사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과 재판과 관련된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예컨대 그냥 부끄러워서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 제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온 것인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예컨대 자차를 타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런 전혀 상관없는 진술, 이렇게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고의성과 목적성 그리고 허위의 진술, 법적 결과에 미치는 재판 결과에 미치는 중요한 진술, 허위의 진술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에서 위증교사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중요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냐 법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증을 교사받았다라고 하는 김진성 씨가 나 위증 받았어요. 이거 허위 진술 했어요. 라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위증 교사라고 하는 고의와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교사했냐 요청했냐 이게 바로 핵심적인 쟁점이고 우리가 이 녹취록을 판단하고자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요청하거나 아니면 강요에 해당된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을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단순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은근히 강압하거나 강요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고의성과 목적성,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애매한 경우에도 위증교사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주장인 건데요. 실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위증교사가 성립됐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런 이 녹취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질문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 쪽에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중교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어떤 근거와 쟁점, 위중교사 성립 요건에 맞춰서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분석을 할 때도 판단을 할 때도 왜 너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녹취록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시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고르지 않고 일부만 불리하게 해석해서 무리한 기소다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 입장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라는 그 배경 설명을 한 겁니다.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4번째, 5번째 질문을 할 때는 아예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 불리한 주장을 담아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오히려 더 다르게 객관적으로 질문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결론이 분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죠. 챗GPT 첫 번째 답변은 녹취록 분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면서 이 녹취록 주요 내용 자체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다음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사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위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진술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포함될 수도 있는지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숨은 의도와 목적성, 간접적으로 은근히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고 또 아예 그 동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녹취록의 주요 내용과 맥락, 그 의도를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녹취록 등장하는 여러 부분, 주요 부분이 기소된 이재명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 언급, 여기에 대해서 챗GPT는 특정한 사건을 상기시켜려는 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전혀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례와 또 현행 판례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판례에서는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명백한 교사,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 구체적인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대화 내용에서 교사자가 이런 방향으로 진술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고의적인 유도를 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녹취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챗GPT 첫 번째 답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당 대화는 위증교사에 필요한 고의적인 허위의 진술 유도와 명확한 교사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기소된 사람의 의도가 위증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과거의 상황을 상기시키려는 것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녹취록만으로는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위증교사의 성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챗GPT 답변하고 있는데요. 녹취록에서 드러난 대화, 특정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논의를 넘어 허위 진술을 의도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어떤 질문, 계속 부정적인 답변을 질문했을 때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한 채로 여러 번 묻기 위해서 제가 결제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 비쌌습니다. 20달러인데 부가세 붙어서 22달러에서 거의 3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는데요. 과감하게 제가 오늘 3만 원을 결제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판례는 목적성, 허위 진술, 그리고 실질적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결과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답변과 똑같은 법적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전체적 맥락과 기억 판기, 그리고 협의하고 요청하는 녹취록에서 협의하고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협의하고 이 요청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챗GPT 두 번째 답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과거의 재판 과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특정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챗GPT 이번에 또 분석을 하면서 전체 맥락을 분석하면서 직접적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 환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실로 불리한 표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챗GPT2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기억해서 만들어서 해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기소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챗GPT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챗GPT는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이 오히려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설명하고 협의하고 요청한 이런 성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했는데요. 일부 대안은 과거 사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특정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위증교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챗GPT 말하고 있고요. 대화 중 허위 진술을 하도록 명백하게 교사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를 불리하게 해석하여 기소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를 불리하게 해석해서 기소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 세 번째 답변 역시 비슷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PPT 자료를 생략했지만 여러 가지 목적성과 고의성, 허위사실, 그리고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한다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부터 이제 녹취록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 상대방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해달라는 이 요청을 하고 있다. 이 대화는 전반적으로 과거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정에서의 증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내용의 주된 것이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명백히 허위로 증언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주하는 내용은 녹취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반복된다.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녹취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세 번째에서 위증교사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교사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상기시켜서 진술하도록 하는 이 요청이 허위의 증언을 명확히 지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 또는 시도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챗GPT 세 번째 답변 역시 이 녹취록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게 네 번째 답변이었는데요. 검찰의 기소 무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답변을 해달라, 판단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아마 두 번째 답변에 이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쟁점을 꼬집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챗GPT 두 번째 답변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를 불리하게 해석하여 기소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세 번째 답변에서는 이 부분을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녹취록 전체를 보면 상대방에게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기억해달라는 요청 외에 허위로 증언해달라는 명백한 지시나 강요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기소는 다소 무리한 기소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맥락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하여 기소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이 녹취록 내용과 맞물려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챗GPT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 녹취록은 위증교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무리한 기소로 평가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너희의 기소가 위증교사가 이렇게 성립될 가능성이 낮고 녹취록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위증교사를 요청했다, 허위사실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흔적이나 문장, 맥락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기소했냐? 그건 무리한 기소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챗GPT 답변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검찰이 이것을 제발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또 물었습니다. 야, 그래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녹취록을 듣고 검찰은 위증교사라고 하는데 AI 너는 왜 그렇게 또 계속 생각을 하냐.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인 녹취록의 그 문장, 내용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하나 그 대화의 맥락을 뽑아낸 겁니다. 그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기억을 되살리는 요청이다. 대화 내용을 보면 그때 일어난 일이 기억나죠? 그때 사건 말이에요. 네, 기억은 나지만 자세한 내용은 좀 희미해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명백하게 여기에 이 대화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전체 대화의 내용에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을 상기시켜서 해달라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는 행위로 보기 없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거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의 내용이나 맥락을 보면 특정한 사실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꼬집습니다. 김진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상황이 좀 복잡했죠. 근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상대방에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된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허위로 증언하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진술을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괜찮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없다라는 점이 이 대화에서, 이 문장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이 문장에 이 대화를 꼽으면서 발췌하면서 특정한 사실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대화를 꼽았는데요. 김진성 씨가 이게 대화의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만약 잘못 말하면 어떡하죠? 걱정한 겁니다. 이게 기억이 앞서 이제 설명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라도 제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 잘못돼 버리면, 자기가 잘못 말해서 잘못돼 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잘못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면 돼요. 이 문답에서 잘못 말해도 괜찮다라는 정치인의 이 발언,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실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명백히 허위로 지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AI가 판단의 근거로 이 대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전혀 이걸 보면 위증교사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또 이걸 뽑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그냥 솔직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꾸미거나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김진성 씨도 거기에 똑같은 긍정하는 답변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의 증언을 꾸미지 말라고 명확히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는 김진성 씨 역시 동의하고 있고, 양쪽 모두가, 대화의 당사자 모두가 교사와 피교사의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걸 꼽으면서 그 제목으로 특정 지시나 강요가 없다라는 것을, 특정 지시나 강요 없이 단순 지술을, 기억에 의존한 진실한 진술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대화를 AI는 위중교사가 아니라는, 이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 위중교사가 아니라는 그 판단의 근거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직접적인 허위의 증언 지시나 교사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정치인은 주로 상대방에게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 대화에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고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는 요청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녹취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위중교사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AI가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듣고 법률가 중에서는 야,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저한테 거꾸로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기자들 중에서는 야, 진짜 정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야, 진짜 유죄 나오면 어떡해? 걱정된다라고 전화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AI는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검찰의 주장을 바탕으로 또 물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세하게 판단을 했더니 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의도가 부재하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위중교사는 상대방에게 허위 진술을 이렇게 명확히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행위고, 아까 우리 판례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한 게 허위 진술에 대한 요구에 대한 목적성,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의도가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위중을 교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대화의 흐름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김진성 씨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제대로 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설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기억을 상기시키는 계속 설명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나요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다고 지적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은 아니고 변론 요지세에 나오는 격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가 쭉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 중에서 배경과 사실관계 중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보,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정보는 거꾸로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로운 맥락과 흐름, 이런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그게 맞나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기억과 새로운 정보를 주는 점,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진술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의 맥락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맥락이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위증교사나 위증교사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려면 사실을 조작하도록, 허위 진술을 이야기하도록 명확하게 유도한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어떤 명확한 유도,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해석하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나 그 근거가 될 만한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의 어떤 자발성에 대한 부분 역시 상대방이 정치인의 발언에 따라 진술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 과정이 녹취록에서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자발성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발적인 선택을 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묻고 거짓이나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면 정확한 허위 진술의 지시와 강요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라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제가 검찰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검찰은 이걸 위증교사라고, 이 녹취록을 보고 위증교사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챗GPT는 근거가 없다, 허위 진술을 요구한 어떤 그런 강요나 지시나 입증이 안 되고 그런 대목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또 제가 또 아래에 검찰의 주장을 아예 인용해가지고, 기사에 나온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서 또 물었습니다. 야, 있는 데라고 이렇게 말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야, 있는 대로라고 한 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기억이 없다라고 했으면 정상적인 증인 요구를 하고 기억하는 게 뭔지 확인을 하고, 뭘 기억하냐, 증인이 뭘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물어보는 게 맞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등의 발언은 오히려 위증교사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김씨가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대답해달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증언의 요구라고 하면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는지 확인을 해갖고 뭘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등의 말을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게 그냥 오히려 사실대로 말을 기억 상기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는 건데, 어쨌든 제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판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챗GPT 첫 문장부터 이렇게 합니다. 검찰의 주장을 고려해도 위증교사 성립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있는 대로의 발언과 기억이 없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치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또는 기억을 되살려서라는 말하는 이 발언이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계속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위중교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자발성과 기억 상기 요청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자신의 현재의 기억에 따라 진술할 의사가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정치인은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답변했을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진술해달라는 이 요청이 검찰의 주장처럼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챗GPT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억 상기 요청이 정치인이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말한 것, 이 발언을 가지고 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기억에 따라 진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지 이게 위증의 명백한 허위 진술 요구나 강요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챗GPT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발성, 그 다음에 기억 상기의 요청을 위증교사의 진술로 판단해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주관적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자유라고 판단을 하면서요. 상대방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라는 점만으로는 정치인의 허위 진술을 교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위증교사 성립하려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런 어떤 강요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이 표현만으로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허위 진술 지시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거나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술을 요구할 만한 그런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또 물었습니다. 또 이게 검찰이 또 주장하는 건데요. 위증을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 간접적으로 은근히 유도하고 압박하는 방법으로 부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녹취록을 좀 분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유하고 압박하고 은근히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녹취록을 분석하고 녹취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지 분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검찰의 주장대로 위증교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시적인 방법으로 위증을 유도한 경우에도 위증교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말하라거나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검찰의 완전 거꾸로 해석처럼 이런 표현을 명시적인 허위 진술의 짓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발언은 상대방의 기억에 따라서 오히려 자유롭게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챗GPT의 평가이고요. 또 김진성 씨 답변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걸 문제 삼지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고 재차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특정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은근히 진술을 유도하거나 허위 진술을 압박하는 행위가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은근한 압박이나 간접 유도를 통한 위증교사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발언이 이건데요.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이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위증이 된다라고 하는 뽑은 대목인데요. 갑자기 여기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말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유리한 건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챗GPT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증을 유도하는 압박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정치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달라고 하는지 지시하거나 압박하는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화 중에 잘못 기억해도 괜찮다는 발언이 나온다. 이는 특정한 진술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압박의 해석의 근거로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야 검사들 이거 은근한 압박이나 간접적 유도로 보기에는 너무 불가능하다. 다른 것들 봐라. 잘못 기억해도 괜찮다라는 이 발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은근한 압박, 간접적 유도를 이렇게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에 위증교사에 필요한 고의성이 부족하다라고 아예 평가하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증교사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을 명확하게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이 고의성과 목적성이 필요한데 녹취록에서는 특정한 사실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여서 거짓말을 만들려는 구체적인 지시가 여전히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교사에 필요한 고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접적인 유도에 해당하는 발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뽑은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것 역시나 다른 발언들과 비춰보면 압박이나 유도의 흔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지시나 고의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챗GPT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압박을 통한 위증 유도 관점에서 녹취록을 다시 분석한 결과 여전히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녹취록에서는 정치인이 특정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은근히 압박하는 흔적이 없다.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정치인이 특정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은근히 압박한 흔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억에 따라 사실을 말하도록 하는 요청 정도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위증교사라 해석되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 두 가지를 제가 다 입력을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서 그 관점에서 다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결론이 달라지는지 다시 평가를 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주장은 녹취록 전체를 분석할 때 그 흔적조차 없고 그 판단은 빈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서 세 번째, 네 번째 답변 보면 오히려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애매한 판단에 너무 이재명 대표님께 유리한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해서 제 입장을 제가 판단한 것을 전혀 입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만을 설명하고 아주 정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서 녹취록 전문과 녹취록 음성 파일을 분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AI에게 똑같이 계속해서 묻고 심지어는 검찰 측의 주장을 그대로 입력해서 또 판단을 받았지만 역시나 검찰의 주장은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이 기소는 무리한 기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탄압 기소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이렇게 여러 번 판단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의자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것이고요. 지금 이 한 문장 볼 때마다 판결문에 그대로 넣어도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판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판결 선고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국TV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증교사 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를 그것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김남국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약간 어색하거나 제가 말이 빨랐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